지금 미국으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직구 물량이 있는지 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면세 소포량이 14억 개를 넘었대요. 14억 개. 사실 이거는 행정편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다양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거였었는데 결국 그 효과를 중국 기업들만 보게 됐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면세를 해줬더니 그 면세 한도 이용해서 화학 원료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마약이 제조되더라. 이 문제점을 또 짚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이 면세 한도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어떤 일관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900조 원 가량의 제품이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온다. 알리테무 시인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의 직구가 줄어들게 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광고에 대한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광고 시장에도 미국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건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전쟁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베트남에서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관세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내밀겠다. 그래서 거기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그래도 협상이 가능하구나라는 인식이 좀 퍼지면은 조금 더 시장이 완화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통상 문제 중에 지금 이주 기자가 그 소액 기준 면세 한도 폐지.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알테시, 알리테무 시인의 그 현지 판매를 잡겠다는 거고 거기에는 섬유라든지 장난감, 의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요. 이 관련한 내용 이조 기자한테 한번 들어보죠. 통상이 너무 번지고 있다 보니까 이 통상 문제, 그러니까 이슈 가운데 그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 직구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해방의 날, 해방의 날이 진짜 해방의 날인지 모르겠으나 나스닥 박앤세일의 날이 돼버렸죠. 대폭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자, 근데 그날 같이 발표됐고 행정명령 서명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량들 있잖아요. 중국발 해외 직구 물량은 지금까지는 $800까지는 면세 한도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중국에서 알리테무 쉬인 같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800까지 사는 거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철폐하겠다. 그리고 그 철폐하는 시점은 5월 2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후가 되겠죠. 그때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사실 놓고 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의 그 $800까지가 철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중국 물건을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럼 그 물건을 한국에서 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는데 워낙 트럼프의 말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한때는 무슨 한 국가만 때릴 것처럼 얘기하다가 보편 관세를 때리고 이런 반응들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까지 확산되면 어떤 피해가 나오는지까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액면세 제도라는 것에 그 중국이라는 국가를 명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중국발로 한정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까지 확산되면 보편적으로 이걸 하게 된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행정명령에 서명한 걸 보면 다음 달 2일 오전 0시 1분부터 이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 이하의 모든 상품에 개당 25% 혹은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으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직구 물량이 있는지 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면세 소포량이 14억 개를 넘었대요. 14억 개. 그럼 14억 개면 $800 넘는 게 14억 개잖아요. $800 치만 쳐도 제가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조 1,200달러입니다. 1조 달러? 네, 1조 1,200억 달러. 그러면 이 중에서 한 60% 정도가 중국발로 파악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대략 9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900조 원 가량의 제품이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그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되니까 $800면은 사실 알리테인 시무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씩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면세라는 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는 것도 있고 통관이 빠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짚어가지고 관세 매기고 계산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 900조 원 가량의 물건에 관세가 매겨진다라는 거는 알테시에 대한 거래에도 엄청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알리테무 시인뿐만 아니라 사실 아마존에서도 그 직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타가
한창 $80까지 떨어졌다가 갑작스럽게 주가 급반등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고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예, 예. 그때 테무나 알리나 쉬인이 메타에다가 광고료를 엄청 냈었어요. 아. 근데 만약에 알리, 테무, 쉬인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의 직구가 줄어들게 되고 예.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광고에 대한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국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소액소포 면세가 뭔지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소액소포 면세가 뭔지를 한번 보면 사실 이거 그 역사를 잠깐만 간략하게만 들어보면요. 그 우리가 역직구와 해외 직구가 굉장히 태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쯤이었었는데 한 2015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 면세를 해주는 그 면세 한도가 $2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막 직구를 하는데 $200 넘을 때마다 그 관세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체크해서 이게 돈이 되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법을 통과를 시키냐면 관세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을 $800까지 높이는 무역 촉진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800까지는 몇 번을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는 $800, 이게 열흘 되면 $8,000까지 높아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그 한 달이 되면은 $24,000까지 구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거는 행정편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다양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거였었는데 결국 그 효과를 중국 기업들만 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요 면세 한도는 좀 줄이거나 철폐하거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는 게 네. 우리나라 면세점 같은 경우도 다이궁들이 많이 사갔었잖아요. 네. 근데 다이궁들이 그렇게 사갈 수 있게 했었던 거는 다이궁이 사실은 보따리상이라기보다 그 해외 직구 대리인입니다. 네. 구매 대리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한테 이거 좀 사다 줘. 네. 부탁하고서 약간 수수료 주고 뭐 이런 개념이어서 야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세금을 다 물리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지. 네. 그래서 거의 그냥 무역상과 비슷하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관세를 매기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맥락과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거 한 가지에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들여오는 화학 원료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화학 원료. 화학 원료. 근데 그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을 맹공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약이 들어온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화학 원료가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 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를 해줬더니 그 면세 한도 이용해서 화학 원료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마약이 제조되더라. 이 문제점을 또 짚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이 면세 한도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어떤 일관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그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그냥 행정명령으로 한 번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갑작스러운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단 중국에서만 넘어오는 걸 막으면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저가 제품을 만들진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OEM들이 뭐 갭이나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의류업체들, 네. 의류업체들이 보통 베트남이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이쪽에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OEM들을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은 거 낫죠. 아닌가? 오히려 더 낫죠. 예. 근데 이게 워낙 말이 쉽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지금까지는 중국발 한정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 이게 다른 국가까지 확대됐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어느 품목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미리 만약에 점검을 해두고 있다면 우리도 약간은 대응을 아니면 준비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어떤 역직구를 하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요거는 통계청에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좀 바빠갖고 출처를 못 밝혔는데 통계청에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2024년 기준이에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 구성비 맨 오른쪽에 있는 구성비를 보세요. 중국의 역직구,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해외 직구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비중은 여전히 많긴 합니다. 중국이 사가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중국에서 사가는 거. 네, 중국인들이 사가는 거. 네, 중국인들이 사가는 게 56.8%로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뭐 한한령 이후에 우리나라 물건을 중국인들이 많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전년비 성장률을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11%와 마이너스 7.4%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밑에 한 5칸 정도 내려가면 미국 나오잖아요. 예. 미국은 지금까지는 역직구 물량이 한 20% 정도로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증가율을 한번 보세요. 41%. 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게 뭐죠? 화장품 같은. 화장품. 아, 제가 화장품 많이 생산을 자꾸 장난감, 섬유 이런 걸 생각해서 네. 화장품은 우리도 많이 만들죠. 근데 말씀하셨던 섬유도 사실 객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넘어가는 건 그거는 우리나라도 영향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아래 보면 상품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상품군 좀 올려주세요. 거기서 가장 큰 비중 구성비 한번 쭉 내려가 보시죠. 압도적으로 화장품이네요. 화장품이 5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만만치 않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면은 우리가 제가 화장품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 가운데 올리브영에 들어가지 못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예. 그럼 그 브랜드들이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탈기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마존 그냥 올려놓으면 아마존에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예. 아마존의 물류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게 역직구 물량입니다. 그럼 화장품의 경우에는 실제로 역직구에 만약에 타격이 있을 경우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게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아마존을 통해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 칸 위로 올라가 보시면 권순우 취재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이것도 비중이 17.6%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동대문. 그렇죠. 이런 것들이 타격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그 아래 보면 저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좋은 음식료품을 좀 보고 싶어요. 비중은 3%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65%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불닭볶음면. 그렇죠. 예. 불닭볶음면 같은 것들. 그리고 불닭볶음면은 뭐 직접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역직구의 그 관세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그 불닭볶음면을 통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K푸드들의 역직구 물량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좀 크게 확대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력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미국인들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 가운데 관세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 규모가 900조 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900조 원에 달하는 소비가 영향권에 닿을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 900조 원이 비싸지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역직구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렴한 품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싸지게 되면 비싼 금액을 주고 미국인들이 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이 소비를 안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매크로적 타격도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죠. 아무래도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데 네.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구매를 많이 못하게 되는 측면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 규모가 900조 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비의 타격인데 이 소비에서 900조 원이 그 타격을 입게 된다면 저는 꽤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네.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은 거기는 공장은 돌려야 되고 일자리는 창출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가 다른 나라에 덤핑을 내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는 긴급 관세를 네.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산업에 종속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내수 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미국으로 못 나가게 됐을 때 우리 물건을 미국에다가 잘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뭐 내일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협상을 하는 한편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 상품들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네. 우리 내수 시장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밀어내게 하게 됐을 때 예컨대 화장품은 안 쓸 것 같아요.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건 안 쓸 텐데 뭐 되게 저렴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의류 같은 것들. 크게 그 우리가 고관여 제품이 아니라 저관여 제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게 될 경우 사실 우리나라의 의류 생태계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